토목기사 필기시험 응용역학 과목에서 적용되어 줄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 꿀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그림을 하나 줬는데 평형이라는 조건을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합력을 구하는 식이 있죠. 합력 R은 P1의 제곱, P2의 제곱, 2배의 P1, P2 코사인 알파, 세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세타. 각도죠. 그럼 요 식을 요 두 개의 힘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고 R이라는 게 있겠죠. 요 두 개의 식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R이라는 게 있겠죠. 그 두 개가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같다라는 이 식을 같다라고 놓고 보면 한쪽은 각도를 줬고 한쪽은 각도를 안 줬잖아요. 그럼 세타가 구해질 거다 이런 얘기죠. 식을 두 개를 써서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거죠. 지금 평형이라는 것이 비슷한 각도를 유지를 해야 각도를 유지해야 성립이 되는 거니까 지금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요. 근데 여기는 30과 60이잖아요. 90이에요. 40과 50이잖아요. 90이에요. 그렇다면 각도의 편차가 이쪽이 조금 더 작죠. 이쪽이 편차가 작잖아요. 그럼 작은 쪽을 찾아주시면 대부분 답이다 이런 얘기죠. 두 식을 써서 두 개의 등식을 성립해서 각도를 대입해 주시면 분명히 얘가 답이 나올 거다 이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90이고요. 60도인데요. 여기가 지금 90이잖아요. 그럼 각도의 편차가 작잖아요, 이쪽이. 그럼 60도에서 가까운 쪽이 답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분명히 이쪽의 편차가 좀 작으니까 이거보다 각도가 조금 좁은 상태에서 합력이 와야 얘하고 평형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니까, 분명히 2번이 답일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뭐 정식의 해법으로 2배, 30의 제곱, 60의 제곱, 2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고, 40의 제곱, 5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두 개가 같다 그럼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태를 보고 답을 맞출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문제를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활차라고 하죠. 이런 형태는 이제 수직 평형에 대한 내용이죠. 헬스클럽에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힘을 내가 잡아당기는 만큼 매달려 오는 거죠. 그럼 내가 힘 P를 잡아당겼으니까 이 텐션도 P가 되고 이쪽도 P가 되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절점에서 자, 세 개의 관계란 말이에요. 세 개의 관계.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은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이쪽도 2분의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한테 걸리는 힘은 P에 대한 코사인 2분의 알파. 이게 수직 성분이죠. 얘한테 걸리는 힘도 P에 대한 코사인 2분의 알파죠. 그럼 P에 대한 코사인 2분의 알파가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두 개. 이것이 W하고 같다라는 거니까 지금 2분의 알파 각도를 반씩 나눠가는 형태를 찾아주시면 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건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분의 알파인데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두 개가. 그럼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를 찾아주시면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럼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 정리해 보면 P는 2 코사인 2분의 알파 분의 W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을 잡아당기는 만큼 양쪽 두 개라는 의미고 요 힘이 2분의 알파라는 각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보부에서 지점 반력이 가장 크게 생기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2차 부정전 구조죠. 자, 두 개, 한 개니까 총 5개의 지점 반력이 형성이 되는데 자, 평형 조건식 3개를 빼니까 나머지 2개만큼이 외적 차수가 되죠. 2차 부정정 연속보에서 힌지를 2개 넣어서 정정으로 만든 보죠. 그럼 이 구간이 단순보라는 걸 연상하면 알기가 쉽겠죠. 그렇다면 여기가 단순보 구간인데 자,
10톤이니까 5톤씩 받을 거예요. 5톤씩. 그런데 여기에 1톤이 더 왔으니까 6을 받겠죠. 그렇다면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A, B 여기 힌지까지는 자, 그림을 따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인데 이쪽으로 6톤이 오고 이쪽으로 5톤이 온다. 그럼 두 개의 내민보에 대한 지점 발력을 구해서 A, B, C, D 중에 누가 제일 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중이 큰 쪽이 되겠죠. 그럼 CD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CD는. 그럼 이 둘 중에 가까운 쪽이 캔틸레버 구간이니까 6을 누르면 6을 받죠. 6을 받죠. 그런데 이 거리 1m를 두고 받았으니까 6의 회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 지점이 돌려막아야 돼요. 6을 둘 사이의 거리 3으로 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향의 2와 상향의 2 더하기 6, 8이니까 당연히 B가 많이 걸리겠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이쪽에 두 개의 내민보라고 연상을 할 수 있다면 갤버보라는 것이 활절로 힌지로 끼워진 형태니까요. 분리를 해놓고 이쪽하고 이쪽 누가 더 클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쪽 B 지점이 가장 많이 걸릴 거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계산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형태를 보고 5 여기 1 더 있으니까 6 이쪽이 더 클 텐데 가까운 지점 발력이 더 많은 힘을 가져가겠구나. 쉽게 답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집중하중이 작용하면 최대 모멘트가 4분의 PL입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경관에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면 8분의 WL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 모르면 시험을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단순보에 중앙에 집중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등분포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4분의 PL 플러스 8분의 WL의 제곱. 그냥 보자마자 답이 체크가 돼야 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내용이죠. 휜 모멘트라는 것은 지점 발력을 구한 후에 특정 위치를 수직절단 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한쪽 부분에 화살표 곱하기 거리의 합인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뻔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죠. 하나의 예입니다. 6 곱하기 9는 물어보면 54라고 대답을 해요, 다. 그런데 내가 의심이 들어서 계산기를 눌러볼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곧바로 찾는 훈련을 해주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응용하는 거죠. 어떤 응용이냐? 자, 이렇게 단순 지지된 보가 있는데 하중이 떨어지면 P라는 집중하중이 떨어지면 최대 휜 모멘트가 4분의 PL입니다. 그럼 이걸 역으로 가져간 것이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린 것이 인류가 아치 구조가 되는 거죠. 뻔히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휘어지니까 인위적으로 위로 올려놓은 거죠. 아치 구조. 네. 그렇다면 내가 높이를 높이는 만큼 옆에서 4분의 PL만큼의 휜 모멘트를 견딜 수 있도록 팽팽하게 옆에서 압축 발력이 누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높이를 높이는 만큼 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숫자를 대입해 보니까 40, 경관이 지금 30이죠. 30, 라이즈, 높이가 지금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지금 30이에요. 30. 이렇게 답이 찾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PL을 응용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4분의 PL. 예. 높이만큼 옆에서 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정식적인 해법은 요 40에 대해서 20을 구하고 요 힌지에서 조건을 거는 거죠. 조건 방정식을 거는 거죠. 모멘트는 0이다라고 이용해서 요 4h분의 PL이라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얘를 미지수로 두고 0이라는 조건을 걸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거를 역이용해서 문제를 손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죠.
마찬가지죠. 예, 단순보의 등분포 하중이 작용했을 때 최대인 모멘트가 8분의 WL의 제곱이죠. 8분의 WL의 제곱. 8분의 WL의 제곱. 예, 지금 여기 답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높이, 하이트, 높이를 높이는 만큼 옆으로 밀고 있어야 되죠. 압축 발력으로 밀고 있어야 되니까 이걸 잡아당긴다면 이 아치 구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주저앉아 버리니까요. 그럼 답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3번. 예, 8h분의 WL의 제곱.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8번은 자, 이만큼은 단순보 구간이고 이만큼은 내민보 구간이죠. 캔틸레버 구간이죠. 전체 좌우 대칭 내민보입니다. 그럼 이 8분의 WL의 제곱이라는 걸 연상을 하셔서 이쪽은 무한정 내밀수가 없겠죠. 그럼 이 가운데 길이는 지금 L-2x가 되겠네요. 전체 거리를 L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 길이 L-2x 이 단순 구간하고 여기 캔틸레버 구간하고 이쪽이 더 짧잖아요. 짧은 쪽에 루트 8을 했을 때 대칭거동 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분의 WL의 제곱에서 제곱의 영향은 없으니까 루트 8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루트 8x는 L-2x. 자, 이렇게 식을 그냥 바로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다면 x는 루트 8 플러스 2분의 1L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숫자만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자, 이런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분의 PL, 8분의 WL의 제곱.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써먹는 유용한 꿀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